자, 교재 37쪽에 4절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승인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걸로 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조금 오전반은 정상적으로 해요. 수업을 2시까지 하는데 저녁반은 9시밖에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반하고 오전반하는 첫날부터 진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시간 반밖에 못 하니까 진도 차이 나겠죠. 그래서 뭐 혹시 뭐 낮에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수업에 들어와서 들어야 되겠다는 분은 진도 차이가 난다는 걸 감안하시고 와야 돼요. 저녁반에는 진도 차이 나는 것은 2월 달에 아마 2월 20일 토요일이에요. 그날 자, 저녁반은 진도가 좀 차이 나는 분은 보충해 줄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전반은 뭐 정상적으로 달릴 거고. 그래서 이 이제 17일까지 일단 이 거리 단계가 유지되고 있죠. 17일까지는 저녁반이 9시까지 밖에 못 한다. 만일에 이제 숫자가 줄면은 저녁반은 이제 10시 반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17일 이후가 되어 봐야 알겠죠.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습니다. 명절까지 연장하기 쉽습니다. 쭉 그렇게 해서 이제 2월 말쯤에 지금 정부에서 백신을 맞는다 그러죠. 우리는 언제 맞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 맞느냐. 9월달 돼야 됩니다. 우리는 9월달 돼야 돼요. 자, 백신은 지금 제1번으로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노약자예요. 네, 노약자. 그 다음에 의료계 종사자. 백신 맞아야 되죠. 그 다음이 누구? 노약자 어린이가 들어가잖아요. 어린이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이 군인입니다. 군인. 네, 군인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공무원들 맞아야 돼요.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우리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냐? 9월 달쯤 돼야 안 되겠느냐. 2월 달에는 뭐 영국에 그 백신 있죠. 그거 맞을 것 같고 우리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 중에 지금 뭐가 나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맞아봐야 알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전 국민 5천만 명인데 5천 몇백만 명이에요. 절반 이상이 맞아야 집단 면역 효과가 생깁니다. 그럼 절반 이상이 맞으면 한 3천만 명이 맞아야 갑자기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떻습니까? 확 꺾어질 뿐이에요. 그럼 지금 외국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몇백만 명이 지금 맞았는데 미국 인구가 1억 명이 넘죠. 3억 명입니까? 아이고 많이 늘었네. 1억 5천만 명 정도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꺾이려면은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한 9월달 돼야 맞죠. 그렇게 각오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올 연말에 되면 집단 면역 효과 생기죠. 그러면 정상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걸리면 안 되겠죠. 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37쪽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수립 절차.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자,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여기도 의견을 청취해야 되죠. 그래서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여기도 마찬가지 공청회라는 것을 씁니다. 자, 그리고 지방의회. 울산광역시 같으면 울산광역시 의회가 있죠. 의견을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안이 마련되면은 자, 여기도 협의 절차 거치고 자, 심의 절차 거쳐서
다섯 번째, 확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시에서 수립된 것,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것은 승인 없이 뭘 합니까? 확정을 합니다. 그 울산광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변경했죠? 승인받지 않고 울산광시장이 스스로 뭐 한다? 확정합니다. 협의심 절차 거쳐버리고. 자, 시장이나 군수가 수립한 거 있죠? 시군에 수립된 것에 한해서 도지사에 뭘 받는다? 승인 받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공고. 이것도 열람을 시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여기도 공청회 서죠. 주민회견단교에서. 이거는 확정하는 경우도 있고 승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심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 봅시다. 자, 수립권자, 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가 관할구에 대해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해야 되죠. 앞에서 우리 봤던 내용이고, 확정승인권자. 1번에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가 수립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으며 스스로 뭐 한다? 확정합니다. 자, 도시군기본계획 시험에 놓으면 이 부분 반드시 나옵니다. 이래 놓아요. 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확정하죠. 승인받지 않습니다. 도지사 승인 줄칩니다.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변경한 경우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수립 절차. 자, 여기에도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 평가 재취약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경우에는 자, 강력도시의 수립을 준용해서 기초조사를 한다. 의무적으로 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3번은 갈로 묶고 옆에다 씁니다. 3, 4월에 가서 봅니다. 추가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 의무라고 되어 있죠.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그 다음 줄칩니다.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뭐 개최해서 의견 듣습니까?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의무. 자,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다음 줄칩니다. 미리 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까지 줄치면 돼요.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역시 며칠 내에 30일 내에 의견 제시해야 됩니다.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절차, 도지사 승인,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도지사 승인받아야 되는데 승인 절차, 협의심의 절차입니다.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내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 요청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역시 며칠 내에 해야 됩니까? 30일 내. 자, 옆 페이지 가서 승인 후 공고 연락.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 승인하면 관계행정기관장 갈로 띄워놓으시고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를 송부해야 되며 관계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시군 공고에 공고하고 일반인 30 이상 열람케 합니다. 자,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시군기본계획 승인받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확정했던 거라. 자, 확정 절차 역시 협의심 절차입니다.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는 도시군계획 수립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에 지방도시 내 심의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자, 요청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 자, 행정기관장이나 자, 이런 사람들이 의견 제출은 역시 여기도 며칠? 30일 내에 해야 되고, 성인 후 송부 공고 일람,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장, 자, 갈로 떼어넘시고, 장에게 관계 서류 송부해야 되고,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그 계획의 해당 특별시, 광역시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뭐 별 내용 없죠? 딱 주의할 거는 저 절차에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채 개최해서 의견 듣죠? 그리고 확정하는 경우가 있고 승인하는 경우밖에 없어요. 아, 회의심의 고통 이런 거 시험에 안 묻느냐? 절대로 안 묻습니다. 그 줄치라 소리를 안 하잖아. 예. 자, 그래서 묻는다면 결국 이건 뭐예요? 공청회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서 수립된 것은 확정하지요? 이런 거 묻습니다. 자, 밑에 재검토는 받고 5번에 도시군기본계획 반영은 뭐 3, 4례 가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책을 넘기시고 41쪽에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관리계획으로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도시군 관리계획은 실행계획이랬죠. 자, 앞에 광역도시나 도시군기본 방향제시계획이니까 자, 수립 절차도 그렇게 복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수립 절차가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42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교재에 이 계획 수립하는 것이 자, 어디까지 돼 있느냐 하면은 자, 거기에 56쪽까지 들어가 있죠. 자, 그만큼 이제 실행 계획을 만들 때는 당장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 개발이나 정비 보전이 실행돼야 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세부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자, 42쪽 봅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자,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 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구체적 계획이죠. 그래서 그 밑에 6가지 앞에서 봤죠? 갈로 묶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 밑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법적 성격이라 되어 있죠. 그 5, 6월 주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봅시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을 대상으로 자, 개발, 정비, 보전을 자, 실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 당장 개발, 정비, 보전이 실천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 정비, 보전을 실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속력을 준다는 뜻이에요. 구속력. 자, 앞에 방향제시 계획은 구속력 줍니까? 안 줍니까?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하고 끝이죠. 네, 이거는 당장 개발도 시켜야 되고 정비도 보전도 실행시켜야 되니까 구속력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자, 어떤 구속력을 주느냐? 건축 제한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은 이 계획에 따른 건축을 할 수도 못할 수도 있도록 뭘 한다? 건축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다라고 거기에 자 찾습니까? 그 옆에다 씁니다.
건축 제한한다 쓰시면 돼요. 이 계획은 뭘 제한한다? 건축을 못하도록 제한시켜버려요. 자, 그리고 옆 페이지 가시면은 2절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입안이란 말은 자, 결국은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방향 제시 계획은 참 거시적인 계획입니다. 앞에 광역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자, 방향을 정해주는 거시적인 계획은 수립한다는 표현을 쓰고, 자, 실행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이랬죠. 그래서 입안한다는 표현을 써요. 일본 사람들이 쓰는 것을 우리가 뺏겨온 건데 수립이나 입안이나 같은 뜻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번에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의 상위계획과 부합은 자 3, 4에 가서 보면 되고, 자 2번에 수립기준 등 작습니까? 그거는 버리세요. 박스에 있는 내용까지 다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에 따른 차등 위반이라 되어 있죠. 그건 5, 6월 달에.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도시군관리계획의 동시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건 3, 4월에 가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입안 절차에 있어서 먼저 입안권자, 결정권자로 되어 있죠. 자, 입안권자는 쉬운 말로 수립권자예요. 수립권자고, 누가 이 계획을 수립할 거냐. 자, 결정권자라는 것은 이 계획을 확정을 누가 지을 거냐 이 뜻이에요. 확정권자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봅시다. 자, 먼저 입안권자. 이 계획을 누가 수립할 거냐. 자, 특별시의 관리계획은 누가 만든다? 특별시장. 광역시에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입안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원화 행정구에 6개 이것만 알면 그게 붙여버리면 되죠. 단원화 행정구에서는 그 장이 입안한다. 자,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실행계획은 누가 만든다? 국토교통부 장관. 최우선 계획이죠. 최우선 시행해야 할 방향 제시를 해주세요. 그럼 최우선 계획에서 방향 제시를 해줬으니까 최우선적으로 이 계획을 만들어야 되죠. 실행하려니까. 그건 누가 만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만든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어야 뜻이에요. 또 해양수산부 장관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에 관한 도시군관 입안은 해양수산 장관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도 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칠 때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래 하면 되죠. 자, 우리나라 지도를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고,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 특별시가 있죠. 충청도에 뭐가 있습니까? 특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광역시가 있죠. 자, 이게 특별자치도. 자, 도는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럼 특별시에서는 관리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행계획을. 누가?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자치도. 시에서는? 군에서는? 군수가 입안해라 이 뜻이죠. 자, 이렇게 시도에 걸칠 수가 있죠. 이거는 누가? 시군에 걸칠 수도 있죠. 누가? 이게 답니다. 이래 생각하면은 되는 거예요. 시험에 잘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안 놓습니다. 예. 이게 낼 게 없잖아.
다음 중 도시공간 입안권자가 아닌 자는 답이 구청장이겠지. 구청장 없지요? 그래서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잘 안 노는데 왜 하느냐? 입안은 누가 하는지는 최소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입안권자 원칙에 줄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에 대해서 도시공간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된다. 즉 관할구의 장이 입안해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보충학습에 상호 인접한 시군의 관할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찾았습니까? 자, 그럼 문제풀이하고 버립니다. 7, 8월 때 문제풀이 때 있죠? 딱 한 번 보고 버려버려요. 왜냐? 시험에 못 내요. 이건 내면 답이 여러 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옆에 가시면 옆 페이지에 예외적 입안권자라고 되어 있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자, 국토교통부 장관 다음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직접 또는 관계중앙행정위원 장에 요청해서 도시공간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는데 막산에 1번 줄칩니다.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을 때. 2번에 자,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거기만 줄치고,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에 도시공간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간단하게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는 누가 입안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다. 그렇게 하시고 3번은 3수 아래 가서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자 아시고 그 밑에 보충학습 도시공간관리계획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5, 6월 달에 한번 봐야 돼요. 자, 도지사 입안이라고 되어 있죠. 도지사는 다음의 각구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직접 또는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는데 1번 줄칩니다. 둘 이상 시군에 걸쳐 거기 줄치고, 자, 지역간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 둘 이상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에 도시공간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됐을 때는 도지사 입안하는데 간단하게 둘 이상 어디 걸칠 때다? 시군에 걸칠 때. 이번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으로서 도시공간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함됐을 때는 도지사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이라 했죠. 그럼 당연히 도지사 입안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다시피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둘 이상 시도에 걸칠 때다. 도지사는 둘 이상 시군에 걸칠 때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결정권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은 누가 결정할 거냐, 결국 누가 확정하느냐 이 뜻이죠. 확정할 거냐. 그래서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합니다. 자, 우리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이 5사람을 시도지사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거는 이 사람이 결정하고, 자, 시장군수가 만든 것은 도지사가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중에 특히 대도시장은 직접 결정합니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자, 여기에 예외가 있다. 자, 시장군수가 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3가지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결정할 수 있는데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것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원칙의 제목 옆에 줄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예요. 도시공간관리계획은 시도지사 직접 또는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데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장도 직접 결정한다고 해놨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예외로 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유.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 사유 몇 가지?
세 가지가 있죠. 자,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 밑줄 치시고, 자, 그럼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가 결정한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그게 줄치고,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합니다. 3번에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조정구역 그게 줄치시고,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도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해요. 자, 그렇게 줄만 치놓고 그냥 읽으세요. 왜냐하면 2번, 3번은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고에 관해서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결정하죠. 자, 시장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시군 관리 계획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데, 자, 1번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밑줄 치시고, 자,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시장군수가 결정합니다. 이번에 자, 거기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줄 치시고, 이런 것도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데, 이 내용도 지금 설명을 못해요. 왜?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들이다. 그래서 저게 여기에서 간단하게, 자, 댁에 돌아가서 복습하죠. 자, 시장군수 결정하는 거 두 가지 있죠. 이 정도만 읽고 이런 것이 있다. 국토교통부장 결정사항이 있죠. 세 가지 있죠. 이런 게 있다. 왜? 앞으로 다 배워야 할 내용들이에요. 자,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이 부분이 잘 노는데, 국토교통부 장관 결정사항 세 가지 있죠. 시장군수 결정사항 있죠. 요거 주로 물어요, 시험에. 자, 그럼 입안은 저 사람들이 하고 결정은 이렇게 하는데, 결국 입안권자는 시험에 거의 안 놉니다. 결정권자 중에서 시험에 노는 것이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세 가지 사유 있죠. 여기에 관한 것을 주로 시험 묻는데, 여기에 관한 뜻은 앞으로 배워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입안 절차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수립 절차를 가봅시다.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수립 절차가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예. 자, 첫째는 입안 절차다 해서, 자, 입안 절차 거치고 나면 결정 절차. 자, 결정 절차 거치면 고시 열람 절차.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형 도면 고시 절차. 이 네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나 만들어집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자, 그래서 입안 절차에는, 자, 기초조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의견 청취에 관한 거, 결정 절차에는 협의 절차와 심의 절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네 단계를 거쳐야 이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는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초조사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조사 사항 중에 경미한 것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것은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초조사에는 추가 조사 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자, 당장 개발 같은 거 실행되죠. 그럼 미리 개발로 인한 환경성 문제가 있는지 검토도 해야 되고, 또 토지 적성 평가도 해봐야 되고, 왜?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재해, 자, 취약성 분석도 해야 됩니다. 이런 조사를 추가적으로 하고, 이런 기초조사나 추가조사를 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계획 입안하는 곳이 도심지다. 도심지는 빈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또 나대지 이런 것이 없다. 빈터가 없을 때는 다 생략해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기초조사 등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도시군관리계획 도서와 계획설명서 작성.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대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도서나 그 다음에 계획 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앞에 방향제시계획인 광역이나 도시군계획 이런 내용이 없었죠? 왜 여기는 갑자기 이런 내용이 튀어나오느냐? 이 계획이 만들어지면 당장 개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 계획 도서라든지 설명서 같은 거 작성을 해라. 왜? 당장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런 뜻이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광역도시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은 도시군관리 위반할 경우를 준용합니다. 여기도 기초조사 의무를 하는데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출처입니다. 경미한 사항 위반일 때는 그러하지 않다.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충학습의 계획도와 계획설명서 작성 기준이 나오죠? 버리세요. 보충학습 버렸습니까? 기초조사와 추가사항이라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출처입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토적성 평가, 재착성 분석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계획이 하나 만들어지면 당장 개발이나 이런 것이 시행돼 버리죠. 환경 문제나 토적성 평가나 재착성 분석 같은 거 다 추가로 해라 이 뜻이. 기초조사 등의 생략 출처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한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다. 결국은 한마디로 빈터가 없다는 뜻이죠. 도심지에도 빈터가 없고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으면 빈터가 없을 때는 요건에 해당하면 출처입니다.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적성 평가, 재착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줄쳤어요. 그 외에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밑에 보충학습에 쭉 있죠. 다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시험에 노느냐? 노입니다. 노는데도 버리세요. 왜? 못 맞춥니다. 첫째. 그리고 책에 있는 게 답니까? 책에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것도 훨씬 많습니다. 이런 건 이제 보고 앉아 있으면 10년, 20년 공부합니다. 이 과목이 특징이래요. 가감하게 버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왜? 1년 안에 합격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경미한 사항 이런 거 시험에 놓습니다. 놓으면 맞추는 방법 가르쳐줘요. 알겠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다 가르쳐줍니다. 그것만 룰만 딱 알고 있으면 안 틀립니다. 그래서 쉽게 공부를 해서 맞출랍니까? 어렵게 공부해서 틀릴랍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버리시고 그 다음에 주민과 지방의 의견 청취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워낙 요즘 이 공법이 노는 문제, 작년 30일에 기출문제 보면은 나중에 이제 볼 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정말 택도 아닌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철저한 이해부터 안 하면은 점수를 받아내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합니다. 마칩니다. 네.